여러분은 시칠리아 해안에 점점 접근하면서 경치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기분 좋을 만큼 시원하고 멋진 휴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배가 흔들리면서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올려다보니 에트나 화산 위로 솟아오르는 거대한 검은 연기가 보이네요. 앞으로 몇 분 안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테니 시점을 바꿀게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걸로요. 지구 표면 전체에 걸쳐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지구상의 모든 화산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기 시작하기 때문인 거죠. 연기가 곧 다가올 일의 전조인 것 같네요. 연기가 먼저 피어오르며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화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칠리아의 에트나 같은 활 화산은 불이나 바위를 뱉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활 화산은 애초부터 잠을 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부의 마그마는 뜨겁고 휘발성이 있죠. 연기를 내뿜는 돌덩어리들이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와 가까운 땅에 떨어질 것이고 용암이 분수처럼 분출되어 비탈길을 빠르게 내려갈 겁니다. 이 뜨거운 덩어리의 온도는 섭씨 700도에서 1200도 정도가 될 건데 이건 편안하다고 느끼기엔 좀 너무 뜨겁죠. 이 물결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불길에 휩싸일 겁니다. 하지만 금방 끝날 거예요. 용암은 암석이 녹은 거고 지구의 뜨거운 중심부 밖으로 나오면 곧 식어서 단단해질 겁니다. 나중엔 약간 물결 같아 보이는 회색빛 또는 검은 덩어리만 남아있겠죠. 다른 화산들은 너무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어서 용암 저장량이 처음부터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폭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용암이 분화구 가장자리 위로 천천히 흘러내려와 산등성이를 따라 흘러내릴 겁니다. 운이 좋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안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운 용암 줄기가 산기슭보다 더 멀리 도달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산기슭이 아니라 화산기슭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제로 거의 대다수의 화산이 물속에 있는데 이들 화산들의 폭발은 매우 다를 겁니다. 수중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이 육지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지표에 있는 누구도 폭발을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화산 바로 위에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것이고 온도가 많이 오를 겁니다. 아마 썩은 달걀 냄새도 날 거예요. 메탄과 유황이 아래에서 올라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운 나쁘게 정확히 그 지점에 있게 된다면 약 200도 더 차갑기를 바라게 될 거예요. 또 물속에서 식어서 기포로 가득 차게 된 용암인 부석이 엄청나게 떠다닐 거예요. 그리고 초화산도 있네요. 지구에는 초화산이 오직 4개밖에 없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옐로스톤 초화산입니다. 만약 이 거인들 중 하나라도 폭발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예요. 그리고 그 초화산이 있는 대륙의 지형도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모든 화산이 한꺼번에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우울한 날이 되겠죠. 월요일처럼요. 거의 즉시 뜨거운 용암과 암석피로 주변 지역에 재앙이 들이닥칠 겁니다. 분출이 멈추는 순간 연기가 대기 중으로 치솟고 화산재가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까만색 눈이 오는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화산재는 무겁고 끈적거려서 건물 지붕 위로 떨어지면 서로 뭉치게 되고 건물은 곧 그 무게를 못 이겨 무너지게 됩니다. 화산재를 들이마시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데요. 화산재가 기도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곧 재가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모든 표면을 덮어 풀, 나무, 덤불이 숨이 막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산소를 생산할 수 없게 되죠. 반면 연기는 하늘 위에서 완벽한 가림막을 만들어냅니다. 이 베일에 막혀 햇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구는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추워져서 새로운 빙하 시대가 시작되겠죠. 만약 이 시점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얼어붙을 듯한 추위와 원래 지역을 훨씬 벗어난 거대한 빙하를 상대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적도에 가까울수록 다른 곳보다 더 따뜻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은 있겠네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 중에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에 지구가 다시 따뜻해질 거예요. 얼음은 다시 극지방으로 물러날 것이고 한동안 지구는 살기 좋은 기후가 될 거예요. 하지만 생명이 번성할 만큼 길지는 않을 겁니다. 곧 온도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거고 피부가 데일 정도로 뜨거워질 거예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사라질 때까지는요. 그렇게 해야 이 행성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까지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편 바다도 끓어오릅니다.
바다에는 수백 개의 수중 화산이 있으며 그들 역시 폭발할 거예요. 그러면서 수천 톤의 가스와 마그마도 분출되죠. 그리고 마그마가 대부분 해저에 남아있으면 가스가 올라와 물을 뜨겁게 데우고 산성으로 만들죠. 많은 해양 생물들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없어서 대량 멸종에 직면할 거예요. 가장 견고한 생명체만이 살아남겠죠. 아마 바닥 밑바닥 틈새에 물이 끓는 온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미생물이 될 거예요. 다음 몇백 년 혹은 심지어 몇천 년 동안 지구상의 생명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생명체의 약 95%가 사라질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공룡시대의 운석이 지구를 강타했을 때와 같은 상황인 거죠. 화산은 하늘에는 어둠의 장막을 남기고 육지에는 화산재와 단단한 마그마 평원, 그리고 바다에는 물 대신 산성 용액만을 남기고 모든 생명을 전멸시킬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위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한때 파란색과 초록색이었던 이 행성을 거의 알아보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지구는 회복하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사라지고 온도가 다소 정상으로 돌아오면 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단단한 마그마와 재는 땅을 황량하게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식물에게 좋은 토양입니다. 예를 들어 캄차카 지역을 보면 덜 활동적인 화산 주변의 검은 덩어리에서 풀과 꽃과 덤불이 솟아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땅은 식물이 번성하고 비옥해질 겁니다.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요. 풀과 나무가 돌아오면서 산소가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산소가 충분히 풍부해지면 공기는 다시 한번 폐를 가진 생물들이 숨을 쉴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물이 다시 나타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대부분의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가장 작은 생물들로부터 순환이 새롭게 시작돼야 할 거예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진화가 시작됩니다. 새롭고 더 큰 종들이 나타나겠죠. 그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성장하며 다른 과의 동물들도 생겨날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지구에서 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리가 4개가 아닌 6개일 수도 있고 심지어 머리가 2개일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도구 사용법을 아는 최초의 종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이들이 영장류죠. 하지만 미래의 지구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막대기와 돌을 찾아내어 스테이크를 만들고 원시 도끼를 만들기 위해 갈고 닦기 시작할 때가 새로운 문명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몇천 년이 더 지난 후에 지능을 가진 새로운 종이 한때 우리가 지배했던 지구에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하겠죠. 그들은 우리 문명이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화산 폭발을 대면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봅시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요. 어쨌든 현재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런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0에 가까워요.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이런 폭발이 일어난 적이 없으며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의 징후조차 없다고 지적합니다. 보시다시피 마그마는 지구 맨틀의 위층에서 나옵니다. 사실 맨틀은 단단하지만 너무 뜨거워서 그 일부가 녹아서 액체 암석이 됩니다. 화산이 폭발한다는 것은 이 녹은 층의 압력이 너무 커져서 표면으로 나와야 한다는 뜻인데요. 일단 그렇게 되면 분출된 화산은 다시 한번 잠잠해지게 되고 산비탈에 용암의 흔적만 남게 됩니다. 근처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래서 만약 지구의 모든 화산이 폭발한다면 맨틀에는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필요할 겁니다. 애당초 마그마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이제 거대한 소행성이 접근하고 있어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 많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